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뭐 나한테 작정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이 너무 어려워. 사람이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만 보면 너무 긴장돼. 그리고 긴장되다 못해서 경직돼. 생각도 멎어버려. 그리고 피하고 싶어. 끊고 싶어.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한테는 이 사람 안에는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상, 나를 지배했던 상, 나를 조종했던 상, 그러니까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 크지 못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표적으로 이런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결혼 생활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배우자나 아니면은 이제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애인이나 아니면 친구, 지인, 여기에 기준,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애착 관계가 깊거나 길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은 거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상은 긍정적인 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상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 관계가 굉장히 원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열려 있어요. 왜냐면 나는 긍정을 받고 자라오고 긍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고 나도 사람들을 존중해 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도 싫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상으로 인해서 커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 부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비난이 깔려 있는 거고 비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내가 싫어서 하는 얘기고 나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고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니면 나를 굉장히 경멸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야단을 치면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야단을 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정의 상으로 커온 사람과 긍정의 상으로 커온 사람이 동시에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제가 얘기한 대로 긍정의 상으로 자란 A와 부정의 상으로 자란 B가 똑같이 상사한테 혼났어요. 그러면은 긍정의 상으로 자란 A는, 그러니까 긍정의 A는 상사가 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내가 실수해서 상사가 많이 화났구나. 그럼 내가 빨리 일을 다시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자기 일을 해요. 그리고 상사는 나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내가 상사를 멀리할 필요도 없고, 상사는 나한테 위험한 존재, 그리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맨날 화만 내는 존재가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부정적인 상으로 커온 사람들은 상사가 나한테 소리를 쳤어요. 상사가 내가 얼마나 하찮게 보이면 나한테 저렇게 승질을 낼까.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될 것을. 좋게 얘기하던 뭐 하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상사는 날 싫어하니까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하는 것마다 그렇게 다 일일이 짚어가지고 아주 그냥 꼬집어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저 상사가 꼴 보기 싫어. 왜? 저 상사가 나한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싫어하고 나한테 지적하니까. 나는 저 상사만 보면은 아주 도망가고 싶어. 그리고 저 상사가 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막 내가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반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해도 A와 B는 천지 차이인 거죠. 편안하고 좋고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A와 모든 것이 다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B는 인생 자체의 질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A는 사람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 만나는 것과 일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B는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일하고 사람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인데 이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질렀으니까는 이것은 일이 아니라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은 나는 도망가고 싶어. 저 사람은 나한테 준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꼴보기 싫어. 그리고 저 사람만 보면은 나는 피하고 싶어. 빨리 저 사람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아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B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아가 생기냐면은 인조 자아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인조란 사람이 만든 거를 인조라 그래요. 그러면은 인조 자아는 사람이 만든 자아인데 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자아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내가 나를 만들면서 이제는 성장해 가야 되는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에 영향받았던 그 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예전에 그 상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조자아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한테는 다 도망가고 싶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관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인조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 시점에서 어른인 내가 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지배했고 조정했던 그 상에 의해 자란 그 자아가 타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아는 어리고 나약하고 미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른을 만난다고 하면은 두려운 존재이거든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른이 조금 야단을 치면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긍정의 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부정의 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라온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의 자아가 참 자아인지 아니면은 인조 자아인지 거짓 자아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인조 자아를 벗어나서 참 자아, 진실된 내 자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왜? 이 진실된 이 참 자아를 갖지 못하면 나는 이 부정의 상으로 인해서 영향받았던 그대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평생을 이 인조 자아로 인해서 사람들 관계에 맺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인조 자아를 벗어나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인지치료 차원에서 내가 참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인조자아로 여태까지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 만나는 것이 타인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내가 그냥 사람들을 힘들어해. 내가 사람들을 피해. 내가 사람들을 어려워해. 괜히 어른만 보면은 괜히 그냥 뭐 나이 드신 분들만 보면은 경직돼. 말도 안 나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계속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그 상황으로 내가 내가 그냥 길들여진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터닝 포인트를 한번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한 채로 그냥 쭉 살아온 것이 지금의 내가 어려운 인간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걸 먼저 깨달으셨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 행동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치료는 무엇이냐면 나는 여태까지 인조자아로 살아온 거잖아요. 길들여진 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그 터닝포인트를 찾아서 길들여진 대로가 아니라 내가 다시 나를 길들이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사시지 않으면은 나는 끝까지 평생을 인조자아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어른인 것을 나에게 계속 의식적으로 깨워주셔야 돼요. 너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아니야. 너가 어렸을 때 그렇게 조종당하고 그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자라온 어린아이가 아니야. 너는 지금 어른이고 어른으로서 충분히 너는 존중받고 그리고 동등한 거야. 성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서나. 그렇다면은 너는 어른답게 어른스럽게 어른다운 말투, 어른다운 생각, 어른다운 행동으로 너는 타인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너는 훈련을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을 나에게 계속 얘기도 해주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진짜 어른은 어떤 것이 진짜 어른인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어른과 그리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어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면하거든요. 어린아이 자아를 가지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일, 어떠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반응들을 다 내면화시켜요. 예를 들면 앞에 부분에서 상사가 나한테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상사가 야단을 쳤는데 그 실수해서 야단 친 것이 아니라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 야단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상사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한테 큰 소리 친다고 생각을 해요. 상사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은 사람들 많은 데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겠냐 이거죠. 이렇게 내면화시켜서 그 감정을 받아서 내 안에다가 감정으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화시키면 나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 나약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인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어른 같은 경우는 그 내면화를 구분을 해요. 내면화 시킬 것인가, 내면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상사가 나한테 야단을 쳤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하면 되지. 끝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인 거예요.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억지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감정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어른은 이러한 내면화를 구분해서 내가 내 좋은 것은 내면화, 내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내가 커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은 내면화 시켜야죠. 좋은 거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내면화 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가 자라나지 못하게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면화로 인해서. 이것이 진정한 어른, 건강한 어른이거든요. 내가 아직까지도 나이가 30이고 40이고 심지어는 50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슬슬 피하시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정말 못났고 내가 못 배웠고 내가 못 가졌고 내가 하찮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가 피하고 다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한 그 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의 생활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태도, 나의 언어, 나의 감정이 이렇게 살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누군가의 이제는 그 상이 있지도 않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이 나를 지배하고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들여진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주 마녀 하루 중 5분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나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누가 통제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도망쳐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나와 그냥 시선을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어깨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